현재 그 윤석열 씨 부인의 논문에 대해서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국민대학교 결정에 대해서 조금 시끄럽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할 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먼저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학교가 뭐 한 75년 정도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대학교들 치고는 대학교 중에서는 역사가 짧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동문들도 많고 지금 재학생들도 상당히 되고 또 최근에는 그 수도권으로 학교들이 다 집중되니까 인서울 대학교라는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와중에서 그러한 제가 볼 땐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학교 구성원들, 국민대학교라는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행정적인 결정을 하는 몇몇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들이 책임을 질지 그거에 대해서 참 저는 뭐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봐도 보편 타당하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국민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이 사회적으로 함량이 미달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했을 때 당연히 그거는 무슨 판매 시한이 있는 음식도 아니고 그걸 무슨 논문을 어떻게 그거를 뭐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우리는 신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떠한 논문이든 국민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은 거기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지나면 그 생명력을 잃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대학교에서 학위 논문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고 승인이 된 거는 앞으로 영원히 국민대학교 마크를 달고 학위를 달고 계속 인용이 되는 거예요. 학자들로 그 분야에 일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규칙을 급조를 하고 거기에 무리하게 적용을 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심사를 세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 아주 서투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아무리 우리나라 학계가 눈 가리고 아웅이고 서로 봐주는 거라 해도 이거는 조금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어요. 국민대학교에서 지금 교육부로부터 다시 재조사해보고 재판단하고 뭐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는 걸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교육부에서 뭐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과연 그 구성원, 그 심사를 하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또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 이미 저는 왜곡이 돼버린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국민대학교 그런 처리 때문에 사실 국민대학교가 그간에 쌓은 명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대학교 동문들이나 재학생들에게 이 학교 측은 굉장히 미안해하고 죄를 이번에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우리나라 학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 학계는 좀 모르겠어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불행히도 저는 좋은 분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우리나라 와서. 김영란법 생기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제 경험을 아주 그냥 개인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사실 지금 윤석열 부인의 그 멤버 유지에서 유지를 그대로 발음대로 영문을 써서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논문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보다 더 심한 논문도 있다라는 거. 근데 다 석사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 받아서 다 박사 꽝꽝꽝 해줍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게 사실은 그 논문이 사실 딜이에요. 딜 서로 간에. 논문 지도 교수가 아는 교수들, 선후배 교수들 연락을 해서 4-5명 정도 소집을 해서 논문 심사를 해요. 근데 심사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논문이 후져도 만약에 내 학교 선배 되는 사람의 제자들 논문이야. 그럼 그걸 노를 못하지. 그 선배한테 개기는 것밖에 더 돼. 선배 너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후배가 선배 까는 것밖에 안 되잖아.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되거든. 용납이 안 되거든.
각계 다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리그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야. 누구도 거기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함량이 떨어져도 통과는 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는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는 금품이 오가기도 해요. 논문 심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논문 사이에다가 뭘 껴서 주기도 하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저는 금액이 오가는 걸 알고 저 진짜 어제 놀랐는데, 김영란법 생기고 나서는 모르겠어. 그런 거 이제 못하겠지. 잡혀가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김영란법 생기기 전에 분명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구를 해. 교수가. 얼마씩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웃기죠. 젊은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어떻게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비교가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예요. 저는 미국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고맙잖아요. 저 실력도 없는데 논문 통과시켜주고 오케이 해주고 닥터라고 해주고 고마워서 한 20불짜리 정도 선물을 하면 어떨까라고 지도교수하고 상의했더니 지도교수 놀래는 거야. 기술초풍을 학생 무슨 돈이 있냐고. 20불 말이 되냐고. 더 싼 거를 하려는 거야. 그럼 15불? 안 된대. 10불? 안 된대.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타벅스 학교 우리 1층에 있는 스타벅스 음료권 5불짜리 했어. 카드, 프리페이드 카드 그거. 스타벅스 5불짜리. 그거 줬어요. 주는 사람도 민망해. 근데 정말 더 웃긴 건 이메일이 또 왔어. 복도에서 만났어도 나한테 또 얘기를 해. 선물 너무 고맙다고. 노력한 건 넌데 왜 우리한테 그걸 주냐고.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우리 역할을 했을 뿐인데 네가 추가적으로 그걸 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이런 식의 말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학위를 하고 한국에 딱 와서 교수가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와, 옛날에 저 유학 가기 전에 90년대 말의 학풍과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선배들이 그런 거 정말 싫어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수 하거든. 다 자기네들이 싫다고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지금 국민들 이렇게 난리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지나가면 또 그냥 못할 거야 니들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는 방식이 있어. 이런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수준이라는 게 한국의 박사학위 다는 아니에요. 일부 얘기하는 일부 수준이라는 게.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내가 한심할 정도의 수준의 그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박사학위를 나도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논문 심사를 하는데 자기가 쓴 논문을 이해를 못해요. 논문 심사를 하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해를 못해. 그래서 논문 심사를 스탑을 하고 옆방에 가서 1시간 반을 가르쳤어. 논문 심사하러 오신 분이. 그러고 나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해를 된다 해서 논문 통과를 시켜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박사라고 교수라고 어디 가갖고 수업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 수업의 질이라는 거는 뻔한 얘기잖아. 일부. 다 아니고 일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부인의 그 논문 그 경우가 저는 사실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더 그럴 수 있고 상태는 제가 볼 때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거래가 된다면 학위가. 그러니까 손해는 누가 봐?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논문을 돈 주고 사는 학생들일수록 끝나고 나면 욕해 뒤돌아서서 저 새끼 저거 공부도 안 하고 내가 준 돈 다 꿀떡꿀떡 받아먹고 이렇게. 교수들 정신 차려야 돼. 솔직히 국민대학교 이번에 교육부에서 제대로 또 심사하라고 떨어졌으니까 똑바로 하세요. 그래야 이 전체 우리나라 학계가 삽니다. 기대는 안 하는데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